제가 막 어리둥절 저는 막 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아시고 오셨겠지만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 60년 전, 60년을 예술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허황한 그 귀신을 쫓아서 이 나이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포탈미술 기획석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작가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너무 여러분들 학생처럼 딱 있으시고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술까지 하는 거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하게 좀 질문하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저도 같이 긴장하면 사실 제가 심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상대방이 긴장하고 같이 긴장해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 그 연락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쏟아놓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저의 세대 정도 되면 그 건강의 기복이 이렇게 있고 한때 제가 조금 그 무리한 전시도 하고 작업하다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제 작업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1, 2년 전부터 그 제가 기록한 모든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를 모두 업데이트시켜 정말 알았어요. 미술 쪽만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품상이 그 행동의 패턴 속에서 글쓰기를 빼면 소위 예술 분야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나 예술이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예술이 뭐예요? 나 평생에도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짓 했다. 딱 이렇게 막 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럼 왜 뭘 했지? 지금까지? 그러고서 그냥 이 모니터 안에 있는 파일만 좀 뽑아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전부 여기다 쏟아내기에는 하루 이틀 너무 더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그러니까 예술한다는 저 사람의 그 모든 작업의 A에서부터 Z까지 의약하고 압축하고 플레이 명확하게 보여드리니까 고심했습니다. 남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여러분 얘기하기 좋게. 그래서 그 카테고리대로 이야기를 3시간 정도 하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일찍 끝나서 할 말이 없을지 아니면 너무너무 많아갖고 말하다 말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 스크린에 뜬 것처럼 그 1968년이면 제가 소위 그림으로 공부를 시작한 대학 시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테나 변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을 제 작업을 보면
이때는 저 회화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화가란 무엇이냐? 사각형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근데 제가 그 미대라는 데 소위 들어갔을 때 68년도고 이때의 그 특히 우리나라 미술의 판도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단조로운,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미술사에서 근대 현대사에서 보면 지금도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지만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럼 미대를 가요. 그럼 과를 줘. 회학과냐 조각과냐 뭐 디자인과냐 뭐 이런 식으로 과가 정해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틀에 맞게 교육받고 머리가 그 저는 아주 네거티브하게 세뇌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예술가냐 예술 그 안에서도 조각가다 뭐 화가다 이런 식의 카테고리 속에 자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당겨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하지만 그것도 자유니까 제가 간섭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제가 20대 때는 이렇게 저는 회화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그 속에서도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미술 근대사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양화라는 게 일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근대에서 현대로 오는 과정. 그리고 소위 지금 이제 그 미술판의 하나의 분위기로 잡혀 있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건 사실 제가 프랑스 가서 처음 그 르이스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새로운 단어였어요. 우리나라에 한 20년 있다 들어오니까 이미 그 로마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천일고 이런 거, 밀블라트 이런 게 번역되면서 지금은 우리 시대의 하나의 키워드로 되었습니다만은 이때는 그 68년도 70년대 초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조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우리나라 서양 미술사에서 모더니즘을 도입한 분들이 모두 은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은사로 모신 저의 한 예술가 지망생의 사각형 안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질적으로 가는 동물적인 욕망이 강해갖고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저의 캐릭터를 정의할 때 쟤는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단도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인생이 아티스트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하시도록 약간의 즐거움. 저는 사실 미술 학원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다니고 홍대를 학교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미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 충청도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난한 편목에서 살아가면서 뭐 미술 학원이 그런지도 모르고 또 여고 시절은 사춘기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녀원에다 잡아놨어요. 그 수녀 밑에서 이 삐딱한 기절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열심히 수녀님이 불을 딱 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상 밑에 들어가갖고 저 담요를 다 가리고 촛불을 켜고 소설책을 보다 잠이 들었는데 불을 켰어요. 그랬는데 수녀님이 바다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때 감동했어요. 아, 종교 신앙이라는 게 저걸 써먹고 우리 어머니 이제 막 그랬던 거죠. 뭐 수녀원에 가고 수녀대라 말이라고. 근데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제가 수녀를 기준이 도저히 아니거든요. 학교 절대 안 가고.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대학 입학원서를 안 써줬어요. 출석 일수 미달, 학점도 점수도 안 나온 게 너무 많고 꼴찌요. 그래서 재수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고향의 동양인의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게 고려대학 법대를 그전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면은요 바로 그 전후 세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미제 미숫가루 올가루 그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미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 저를 꼴찌에서 지금 가정교사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고대를 나오시는 분,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런 분 계실까요? 시골에서 나무를 해오다 하면서 가사를 듣다가 상경에서 어떤 노동일을 했냐면 이런 측량 기술자의 끈 잡아주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있다가 버스에서 그 충청도 제가 진천 사람인데 그분도 진천 사람이에요. 그분을 왜 만났느냐면 법대를 10년을 다녔어요. 왜 다녔느냐면 1년은 등록금 벌고 알바 그 가정교사 1년은 학교 등록하면서 10년을 다니다가 폐병에 걸려서 요양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주 훌륭하신데 인격도 훌륭하시고 작품도 그 시대에 그런 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 가정교사 선생님이 끌어다가 그걸 소개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시골에서 온 18살 정도 시골때기 소녀거든.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무실 구탱이에다가 그 아그리빠를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레슨비를 저 결코 돈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거기서 아그리빠하고 주리하고 그리고 홍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한테 절대적인 은사님이세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그분 얘기까지 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나라 1호 큐레이터, 1호 전문 미술 행정인, 그 다음에 근대 미술에 뛰어난 그 화가이십니다. 지금 저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 밑에서 아그리빠 주리하고 홍대였어요. 자, 그런 사람이 홍대 딱 들어왔어요. 지금 그 이 화일로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컷 쓰시면 조금 명확하네요.
제가 저를 어떻게 하면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한글 파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작품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JPG를 띄우면 굉장히 정확하고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체 개괄적으로 초기 홍대 들어가서 누드 그릴 때 처음 저는 누드를 못 봤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저기 예고 나온 남학생, 여학생들은 막 앞에서 그리더라고요. 근데 는 창피해서 저 벌거벗은 여인을 못 보겠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림을 시작하다가 2, 3학년이 되니까 약간 이제 초현실주의의 매력을 느꼈고, 하지만 이때 홍대 분위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성함도 거론하겠습니다. 평론가는 이일 선생님, 이일평론가, 그 다음에 박서보 선생님, 하정현 선생님, 최명용 선생님, 지금 모더니즘에서 추상미술을 하는 대표적인 작가가 전부 그 시대의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당시 선생님들은 완전히 아주 뭐라 그러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일제시대식 군국주의적인 교육. 미술들에서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와.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물, 사람 이런 거 이제 그 당시는 폐가 딱 갈렸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의 프랑스 에콜 보자르를 통한 일본 미술 일본말입니다. 보자르를 그대로 번역한 그 미술이 그때 좀 우리나라 그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훌륭한 작가분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럽, 미국으로 유학했죠. 그러면서 오는 문제를 저는 체험한 사람이 프랑스 생활 20여 년을 통해서 지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경험이 어떻게 예술이라는 거로 이렇게 내뱉어지는지는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를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저로 얘기가 빗나가다 저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김유영이 네가티브하고 어둡고 저 외골 쓰고 못됐어. 그런데 위에는 저 시커먼데 왜냐하면 여기 사진 속에 하얗게 빛나는 거 이거 흰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가진 모든 재료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오일, 그 다음에 재, 검은색 나오는 걸 모두 사용했어요. 그리고 페인트 수위에서는 불이양, 이렇게 유광이 무광과 콘트라스트를 이루면서 이런 선들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1회, 2회 개인전까지 가면서 점점 30대 초반에 어떤 이게 아닌데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미술판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야기가 없어지다 나중에는 저도 사실 이렇게 선 하나만큼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이때 이제 대학원을 나와서 조교하고 그런 30대 초반에 여성 그룹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표현 그룹이라는 여성 그룹이 생겼어요. 거기 좋은 작품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계시고 그때 저는 이쪽에서 홍대 동문들과 백색 본인들을 그러면서 제가 이 블랙 속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그러니까 수렁, 끝없는 시면 먼저 저한테 그렇게 해석되는 책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시골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창이라는 모티브를 끌어들여요. 왜냐면 이 창이라는 게 사실 경계잖아요. 그리고 이쪽과 저쪽의 경계.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나한테 굉장한 그 유혹적인, 현혹적인 세계를 동경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리대학을 내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앞에서 저 증명서가 오면서 사표를 딱 내고 파리로 탈출할 때 그 30대 한참 돈 벌고 대학교 선생할 때는 뭐 잘난 척하고 뭐 보내고 이러다가 다 정리를 하고 캔버스는 다 뜯어서 고향 충청도로 보내고 저는 운동화 마리움에 책가방을 딱 들고 공항에 갔어요. 그때는 참 파리 가는 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동료 선생님들이 뭐 도서관 가나 하고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 도착했어요. 해서 그 순간 파리에 도착해서 학교에 등록은 사실 그 체류증을 얻기 위해서 맨처음에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행은 3개월이지만 학생 되면 1년이잖아. 그래 해놓고 8개학을 갔는데 완전히 가건물에 막 창고 같은데 제가 그 강의 안 들리지 잘. 그러니까 물론 야학 다니고 소르본을 다니고 뭐 정신없었어요. 그 이후 20년 정도는 한국하고 편지 연락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이 좋아서 지도교수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그 대학 기숙사가 그때 한국관이 없었는데 이태리관을 통해서 그 대학 국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너 아뜰리에 없지?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할래? 하고 소개해 준 게 스쿼트였어요. 파리 시내에 있는 그 철거 건물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재건축이 날 때까지는 써주죠. 그러니까 건물이 공짜죠. 빨리. 대신 전기세 물세는 되는 거. 화재 보험은 아주 조금이죠. 거기서 저는 학생 때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 2년 만에 깍 기술주가 10년째 오니까 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람들을 빨아들이기. 그러니까 막 1, 20분 전에 가도 강의실 문이 꽉 차서 복도에서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녹음기 꽉 차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얼마나 그때 이미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뿌리가 되는 논리를 강의를 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단어 들리는 것만 써.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는 그 책하고 그 즐거운 공부를 막 처음에는 이러고 또 밤에는 막 시에서 하는 야간학교 불어해가지고 또 8대학인데 소르본노 가서 또 등록해서 어학으로 한 5년 정도 쩔쩔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빅대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유럽 문화와 사상에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더구나 이 스쿼트에서 만난 작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떠돌이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들의 집합수의 스쿼트를 이렇게 사실 여기 들어가면요 하늘이 보여요. 다 허물어진 게 재건축 대기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그 커플이 살아 거기서 그럼 옆에다가 길에서 무슨 그 포대기 같은 거를 적당히 가리고 여기는 내 건물 여기는 내 건물 그럼 옆에서 속닥이고 사는 거 다 보이지. 그럼 이 사람들이 참 페어플레이야. 어떤 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쳐요. 여기 얘네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굉장히 현혹된 것, 그 소위 아나키스트적인 사유법. 우리는 그러면 저 안티 이럴지는 모르지 그런 개념인데 제가 거기서 그 친구들의 걔네들은 보니까 이렇게 거주증, 까트시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 시스템,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자체는 상당히 맑은데 난 나중에 어디 에세이에도 썼지만 진정한 아나시즘이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디서 그러냐 그 점을 느꼈느냐 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이제 제가 비디오를 쭉 보여드리겠지만 이 스쿼트에서 만난 독일 남자 학생이 아니고 30대 같은 분인데 여자친구는 50대 연상이었습니다. 같이 여기서 막 찾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 제 이 달 그림, 그 창과 달, 그러니까 동양적 그 서정성 이게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니고 아무튼 재밌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입선 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더니 이제 너 작업하는데 가. 그 다음 당장 가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쿼트 안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방 원룸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 야단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장학금 줄 테니까 화실차려 작업장 찾아라. 그래서 스쿼트에 와보시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작업하면서 그 리얼리티 노벨이라는 공모전에서 이런 데서 그런데 이런 시커먼 작업을 했을 때 계속 유럽 사람, 특히 프랑스적 서정에서 이 검은 세계에 대한 매력에 공감하고서 우리나라는 그저 시커먼 부정적이고 너 성격 이러고 막 날 나불렀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참 매력적이잖아요. 칭찬해주니까 이게 떠갖고 나는 그 프랑스 체질이야 이러면서 진짜 잘 열심히 하게 됐어. 스쿼트 갔죠? 근데 스쿼트 갔는데 어느 날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쿼트 작업 하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작품들 뽕뿌에서 상품 받고 이런 건데요. 통지가 시에서 날라와서 언제까지 철거하라 이거 여기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걱정 마 그래놓고도 몇 년은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거기 앙리라는 참 예쁜 남자가 있었거든. 프랑스 남들 남자가 걔를 막 등을 떠미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장이 시락이었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 시락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이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부인한테
이쁜 청년을 막 얹는 그래갖고 이제 얘가 대표로 가서 막 항변을 한 거예요. 예술가들인데 갈 데 없다. 근데 법 앞에는 꼼짝 못하죠. 불어가 벅국이라는 거 아시죠? 중국말로 벅국이에요. 네, 굉장히 엄격하고 제가 프랑스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이제 영주권처럼 이렇게 직업 예술가 그래서 세금 신고도 하면서 사는데 그 법의 철저함이라는 건 우리나라 미안하지만 개판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법국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예술가들한테는 일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는 서류 그거 다 가짜인지 알아. 그래도 에트랑제고 아티스트니까 봐주는 거야. 다 알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사실 그러거든요.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짜 서류 세금도 수입 제로 아니면 승입 제로면 안 되지. 직업인데 그러니까 승입 제로에 맨 밑에라는 얼마 이상은 벌어야지 직 아티스트거든. 근데 걔네들도 안 벌어. 그래도 다 가짜로 써. 그러면 이제 예술가 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무지 많아요. 지하철부터. 우리도 이제 지금 그런 제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박수.